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 3경기 있었는데요. 좀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전에는 승리를 예측했던 팀들이 다 반대로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스포츠 토토 같은 거 하시는 분은 역배를 걸었으면 전부 다 맞추는 희한한 어떤 날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우선은 세븐티식서스하고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였는데, 요 경기는 이제 VJ 엣지컴이라는 그 신인 선수,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신인 선수인 VJ 엣지컴 30득점, 뭐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 보통 이제 맥시나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는데 VJ 엣지컴이 좀 터졌어요. 터지면서 이제 그 보스턴 셀틱스는 전체적으로 3점 슛들이 너무 안 들어갔고, 이제 보스턴 셀틱스가 좀 패할 때의 전형적인 패턴이 나온 것 같아요. 박스 스코어 상으로 봤을 때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3점 슛 성공률이 좋지 않은 프리차드 이런 선수, 뭐 그리고 화이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터져줘야 돼요. 물론 뭐 계속 잘 터지는 선수인데 어떤 경기에서 이런 선수들이 한꺼번에 3점 슛 성공률이 좀 나빠지는 그런 경우에 보스턴 셀틱스가 좀 예상외로 지는 경우가, 허무하게 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보통 그렇게 여러 명의 선수들이 한꺼번에 3점 슛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좀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리즈는 아직까지는 셀틱스가 많이 유리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셀틱스가 좀 경기가 안 되는 그런 경기가 나왔고, 또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같은 경우는 조금 예상했던 선수보다 조금 다른 선수가 확실하게 활약을 해주면서 의외의 활약, 어떻게 보면 의외의 활약을 해주면서 이제 경기를 잡아가는, 어쨌든 소중한 1승을 세븐티식스가 가져갔고,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하고 샌안토니 스퍼스 경기는 그 스퍼스가 그 빅토 엠바냐마의 악재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빅토 엠바냐마가 이제 그 어, 턴어라운드를 하다가 이제 발을 좀 헛디게 되면서 그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면서 그 얼굴 바닥을 몇 번 이렇게 퉁퉁퉁 칠 정도로, 그래서 일단 내진탕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빠지면서 좀 어수선해진 그런 경기가 되었고,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또 그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VJ 엣지컴처럼 스쿠트 핸더슨 선수가 말도 안 되는 효율을 보여주는 활약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뭐 슛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믿을 만한 슛 성공률이 아닌데, 뭐 이날은 엄청난 또 성공률을 거두고 31득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스퍼스를 3점차 아주 신승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빅터 엠바냐마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퍼스의 전력이 포틀랜드에게 막 밀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슈퍼 에이스가 어쨌든 다운, 이렇게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됐을 때 심리적 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스퍼스 선수 다른 지금 팍스나 캐슬이나 뭐 하퍼 뭐 이런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젊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의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하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팀의 전력상 웬바냐마가 없다고 하더라도 포틀랜드와는 그렇게 밀릴 만한 전력은 아닌 스퍼스기 때문에 딴 선수들의 분발이 필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고, 시리즈는 타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또 의외의 시리즈가 되고 있는 서부지구 휴스턴 로켓츠하고 LA 레이커스의 경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서부의 상위 6팀들 중에서 이제 1라운드 상대를 고르려고 하면 어떤 팀이 제일 만만하냐고 했을 때 휴스턴이 꼽혔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4쿼터에 듀란트가 아니면은 거의 공격이 안 되는 전형적인 그리고 아주 고질적인 그런 문제 로켓츠가 있었는데, 1차전은 일단 듀란트가 없었으니까 레이커스가 가져가는 게 그래도 조금 수긍이 가는, 그리고 레이커스 전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력의 50%가 다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루카 돈치치하고 오스틴 리브스가 안 뛰고 있는 상태인데 뭐 물론 르브론
41살의 르브론의 노익장, 그리고 루크 케나드, 이런 선수들이 이제 또 땜빵을 하면서 잘 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농구라는 팀의 전력 이런 것들은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리즈 자체가 조금 레이커스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로켓츠가 이길 거다. 그런, 그러니까 상위 시드인데 로켓츠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상당히 많았는데, 2차전은 또 그 케빈 두란트가 또 복귀를 또 말이 많았는데, 뭐 복귀한다 만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또 깜짝 복귀를 했기 때문에 로켓츠가 이 경기는 안 잡아가면은 시리즈 전체가 조금 위험에 빠지는 그런 경기였는데, 네, 뭐 레이커스가 뭐 또 예상외로 101대 94로 이겨버렸어요. 뭐 레이커스로서는 이제 슈퍼스타 두 명이 없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고, 르브론 제임스의 대단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NBA 팬들이 느끼게 되는 그런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뭐 한물 같다, 나이가 많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들 많은데, 뭐 LA 레이커스, 저는 뭐 LA 레이커스 경기를 이 선수가 나이가 41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본다고 그러면, 네, 뭐 그냥 뭐 슈퍼 에이스예요. 지금 슈퍼 에이스. 예. 그리고 이 세 경기 중에 뭐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케빈 두란트가 일단은 23득점을 했어요.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슛 성공률 같은 경우도 뭐 58%, 3점 슛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괜찮았지만, 하지만 턴오버가 너무 많았어요. 4쿼터에 턴오버가 9개. 그러니까 결국 케빈 두란트가,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스턴 로켓츠는 케빈 두란트가 말아먹었다. 경기를 4쿼터를 거의 말아먹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쁘게 이제 원색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케빈 두란트에게 공을 줄 수밖에 없는 게 휴스턴 로켓츠의 현재 팀 상황이다. 예, 그래서 좀 암담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휴스턴 로켓츠가 케빈 두란트가 그걸 지금 현재 상황을 극복해내기를 바라는 수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바리 스미스, 엘프런 쉔군, 그리고 아멘 톰슨, 이런 선수들이 다 뭐 한 20점 가까이 해주고 있고, 뭐 근데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아니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럭저럭 괜찮게 다들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답이 없는, 예, 이런 상황이라고. 이게 사실 더 어려워요. 뭐 어떤 한 선수가 부진한다든지 뭐 그렇게 보면 어떤 그 감독이 이 식스맨을 이렇게 바꾸면서 혹은 뭐 전략을 좀 바꾸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딱히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냥 전력이 전반적으로 뒤처지는, 공격이나 수비에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는 뭐 르브론 제임스가 28득점 했고요. 어시스트 7개, 리바운드 8개, 트리플 더블급에 가까운 활약을 해줬고, 루이 하치무라 꾸준하게 13득점, 뭐 슛 성공률도 50%딱 맞추면서, 이 선수가 3점 슛 성공률이 거의 플레이오프에서는 50%에 육박해요, 통산. 그래서 이 루이 하치무라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되고 있는 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턴은 뭐 2차전은 조금 부진했네요. 네, 뭐 원래 이제 본인이 하는 스탯의 반 정도를 했습니다. 뭐 6.5 리바운드 정도. 그러니까 보통 더블 하는데 좀 좋지 않았고요. 출전 시간이 좀 줄었어요. 대신 이제 잭슨 헤이즈가 그 출전 시간을 나눠서 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마커스 스마트, 루크 케나드 더할 나위 없는 활약을 펼쳤고요. 마커스 스마트, 루크 케나드 두 선수 모두 슛 성공률이 13개를 던져서 8개를 성공했고, 3점 슛도 50%가 두 선수 모두 넘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같은 경우는 경기 조율, 어시스트 7개로 보다시피 경기 조율, 그리고 스틸 5개에서 보시다시피 이 선수가 NBA 수비상을 수상했던 선수임을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을 했고요. 25득점, 그 다음에 루크 케나드 역시 2차전에서도 역시 믿을만
믿고 보는 슈터의 역할을 해주면서 23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이크 라라비아, 잭슨 헤이즈, 제럴드 밴더빌 그리고 브로니 제임스 이런 선수들이 나왔는데 식스맨 활약은 거의 없는 상태. 네, 뭐 포스트 시즌은 사실 이렇게 좀 굴러가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뭐 경기 자체를 이기면 이제 베스트 5 경기 자체를 이기면 이 식스맨들은 이제 잠깐 쉬어가는 그 구간을 채워주는 역할 그렇게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2차전 같은 경우는 이 너무 그 식스맨의 활약이 6점밖에는 없었잖아요. 그 득점 기여가 뭐 꽤 많은 시간들을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명의 선수들이. 근데 이제 6점 정도의 기여밖에 없었으니까 이 벤치에서 조금 더 터졌다고 그러면 경기가 조금 더 원사이드하게 갈 수는 있었던 그런 경기로 보입니다.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리캡을 보시면은 결국 르브론 제임스예요. 르브론 제임스는 28득점, 8리바운드, 7어시스트, 뭐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했고,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를 완전히 압도를 했습니다. 이제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뭐 레이커스는 더할 나위 없는 지금 좋은 분위기고 뭐 팀 전력이 조금 약화된 상태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갈 때 또 오스틴 리브스도 복귀하고 그리고 루카 돈치치도 좀 복귀를 하고 이렇게 되면 레이커스가 조금 더 높은 쪽을 바라보는데 희망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 그 토대는 지금 르브론 제임스, 루크 케나드, 마커스 스마트, 루이 하치무라, 디안드레 에이튼 이 선수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 모두들 다 엄청난 칭찬을 받아도 그럴 자격이 충분한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41살이죠. 르브론 제임스 41살. 41살이지만 21살처럼 뛰는 르브론 제임스이고 루카 돈치치, 오스틴 리브스가 없어도 상당한 팀의 노력으로 그걸 이제 중심은 르브론 제임스가 딱 자리를 잡고 팀을 단단하게 그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케빈 두란트가 복귀를 했지만 휴스턴 로켓츠의 케빈 두란트 복귀에 뭐 찬물을 끼얹는 어떤 그 로스앤젤리스 레이커스 선수들의 집합적인 그러니까 팀 스피릿 그리고 팀 노력 이런 걸로 극복을 하고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얘기한 거는 공격이나 수비적으로 이제 게임 플랜을 잘 수행을 했다는 거고요. 그 1차전의 실수를 조금 더 이렇게 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했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빅건 두 개는 이제 오스틴 리브스, 루카 돈치치, 요 선수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그냥 공격에서 기여를 하기를 위해 계속 노력했고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다. 루크 케나드 23득점. 예, 뭐 그냥 그리고 게임 2차전 4쿼터 전체를 통해서 조금 약간 이렇게 LA 레이커스가 앞서갈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감초 역할을 하면서 조금 리드를 좀 늘리고 이런 형태의 알토란 같은 활약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가 이제 뭐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무지막지하게 멋있는 그 덩크를 또 이제 어시스트한 그런 부분 그런 것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이제 프리드로 넣어서 이제 경기 자체를 이제 얼음으로 만들어 버렸다. 뭐 그런 표현이고 그냥 마지막에 뭐 제임스가 덩크도 하고 루크 케나드도 자유투도 했다. 뭐 이렇게 보이고 3차전은 이제 휴스턴으로 돌아가는데 휴스턴 입장에서는 이제 3차전을 잡지 못하면 그냥 시리즈는 물 건너가는 거라고 3차전을 잡아도 희망이 조금 생기는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생군이 20 더블 했고요. 그리고 로켓츠는 공격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듀란트가 이제 돌아와서 4쿼터 공격이 좀 풀리나 했는데 듀란트 역시도 4쿼터에 완전 그냥 좀 말아 먹으면서 이제 슈터는 뭐 거의 4쿼터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고요.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그리고 아멘 톰슨 이런 선수들이 18득점, 16득점으로 뭐 솔솔한 활약을 펼쳤지만 전체적으로 슛 성공률이 40.4%이니까 이건 뭐 그냥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집단적인 수비 노력 그런 것들로 로켓츠의 공격력을 잘 제어하고 있다. 그리고 3점 슛
슛도 겨우 7개 정도밖에 뭐 성공을 못할 정도로 로스앤젤레스의 수비력이 좋다. 팀의 어떤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 부상으로 이제 듀란트가 3일 동안 이제 그 경기 1차전 일단 출전 못하고 2차전 돌아오나 했는데 일단 돌아왔고 듀란트는 12개의 슛을 성공했고 턴오버를 9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르브론 제임스하고는 포스트 시즌에서 플레이오프에서 네 번째 만나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슈퍼스타들은 12년, 17년, 18년 그러니까 12년 같은 경우는 이제 듀란트가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을 때고 17, 18년은 골든 스테이트에 있을 때 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휴스턴과 LA 레이커스 소속으로 두 선수가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고 있고 그리고 듀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링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듀란트가 공을 하나 공을 잡자마자 이제 레이커스는 더블 팀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듀란트 그냥 얘기한 건 자기가 이제 좀 더 잘 해야 된다. 그리고 팀 동료들을 나쁜 포지션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내가 자기가 이제 공을 돌릴 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휴스턴의 페인은 슛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그냥 뭐 슛을 성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슛을 잘하지 못했다. 그리고 레이업도 놓치고 많은 레이업도 놓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쉬운 슛 그리고 뭐슛 컨디션이 안 좋았던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레이커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차이는 결국은 슛을 성공시키지 못한 그 부분이 차이였다고 본인이 생각했다 하고요. 특별히 마커스 스마트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스마트 선수는 이제 슛을 성공을 했고 케나드 역시도 슛을 잘 성공을 했다. 그리고 듀란트가 처음에 이제 케나드의 슛을 뭐 블록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듀란트가 이제 좀 파울 트러블을 좀 빨리 파울을 좀 많이 범하면서 좀 파울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서 경기 자체에 좀 쉬게 되는 그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레이커스는 이제 그 전반전 리드를 가져갔죠. 예, 그리고 스마트가 레이커스를 위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그러니까 뭐 아주 대단한 어떤 포스트 시즌 플레이를 준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도움이 되었다는 거고 오랜 동안 어쩌면 평생 푸른 피가 흐를 것 파란 피가 흐를 것 같았던 마커스 스마트 셀틱스 출신의 가드 셀틱스 가드 출신인 마커스 스마트가 지금은 LA 레이커스를 위한 이제 공격의 천병, 수비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커스 스마트가 정규 시즌에는 꽤 많이 결장을 했지만 현재 뭐 부상 때문에 스마트가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는 LA 레이커스에서 빠지면 안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의 감독인 JJ 레딕이 이제 스마트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킬러다. 오늘 완전 킬러였다. 암살자였다. 수비도 잘했고 슛도 성공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 잘하는 선수였다. 스마트하고 케나드가 뭐 카피 앤 페이스트처럼 13개의 슛 중 8개를 성공했고요. 3점 슛도 8개를 성공했습니다. 휴스턴이 7개를 성공했으니까 이 두 선수가 휴스턴의 어떤 그런 3점 슛보다도 더 많이 했으니까 이 두 선수의 맹활약이 LA 레이커스의 승리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일단 듀란트가 출전했다는 경기 전에 이제 듀란트 2차전에 출전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었고요. LA 레이커스와 휴스턴 로켓츠 경기에. 그리고 레이커스가 시리즈를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 르브론 제임스, 마커스 스마트 그리고 루크 케나드 이 선수들이 의리의리한 스탯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듀란트는 23득점을 했고 턴오버 9개, 뭐 거의 턴오버 10개까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요 부분이 이제 경기의 결과를 요 그림 하나만 봐도 경기의 결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의 그러니까 천둥 같은 리버스 윈드밀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41살 선수의 덩크라고 믿기십니까? 네. 네. 무지막지 대단한 선수입니다, 진짜. 네. 뭐, 이게 워낙 멋진 장면이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많이 잡혔어요. 여기 LA 선수들 표정들을 보시면 굉장히 우습습니다. 여기 보면 라라비아, 뭐 헤이즈, 벤더빌트, 오, 뭐 이런 놀라운, 예. 어떻게 뭐 스피치리스죠. 이게 그러니까 말문을 막는 그런 것들. 다들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루크 케나드가 1차전 MVP냐 뭐 르브론 제임스가 MVP겠지만 루크 케나드도 MVP 소리를 들어도 이상할 건 없다. 르브론 제임스가 사실 1, 2차전 뭐 다 이끌었고 거기에 이제 또 득점적으로 보면 슛 뭐 이런 걸로 보면 루크 케나드도 빼놓을 수 없는 MVP 후보가 될 수 있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또 자유투 성공시키면서 이제 뭐 확실히 승리를 매조지했고요. 두 경기 25득점, 5리바운드, 2.5어시스트.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이 미쳤죠. 65.4%, 3점슛 성공률 72.7%. 프리드로우가 오히려 좀 안 좋습니다. 40분 뛰고 있고, 예. 왜? 뭐 40분 뛰면 40분 뛰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슈퍼 에이스가 40분 뛰는데. 그리고 스마트 같은 경우는 Grateful, 본인이 이제 you know, 본인이 굉장히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한다. to be doing this. I thank God every 뭐 신에게 감사하고 day, because I could have been out the league, right? 이 말은 뭐냐면 I could have been out of the league는 나는 리그에서 더 이상 못 뛸 선수일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스마트가 이제 뭐 보스턴에서 좋은 활약 보이고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다가 이 트레이드가 됐죠.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뭐 부상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 선수가 본인이 진짜 모습을 못 드러냈는데 또 마침 레이커스에서 어떻게 이 선수를 잘 리크루팅을 해왔어요. 이게 연봉도 높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도박성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지고 옛날의 농구 센스와 그런 그 투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그런 선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A 레이커스는 사실은 이 선수를 데려오면서 거의 대박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또 대단한 것은 투지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옛날에 뭐 어떻게 보면 그 로드맨이나 혹은 론 아테스트 같은 메타 월드피스 론 아테스가 메타 월드피스 선수 그런 선수들은 좀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 집요하고 끈기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좀 똘끼도 있고 조금 뭔가 시한폭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는데 스마트 같은 경우는 또 인성 자체도 굉장히 침착하고 그리고 깨끗한 스포츠맨십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좋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경기가 대단했냐 했을 때 그냥 르브론 제임스는 말하는 게 거의 똑같아요. 모든 경기는 다 큰 경기다. 프로텍터 홈은 이제 홈을 다 잡았다. 그러니까 홈을 잘 잡았다. 우리한테 좋은 승리였다. 그러니까 원정 경기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론 뭐 지금 2연승, 홈에서 2연승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스타워즈 좋아하시는 분은 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만들었네요. 루크 스카이워커가 그 스타워즈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루크 캐나다 화력이 거기에 가깝다. 네. 1차전 27점, 2차전 23점. 네. 뭐 루크 캐나드, 마커스 스마트, 르브론 제임스 세 개의 용. 네, 이렇게 표현했고 르브론 제임스도 이런 정도의 활약. 네. 마커스 스마트, 네. 오스틴 리브스 참 약간 컴퓨터 잘 다루는 어떤 그 회사 직원 같은 그런 모습 오스틴 리브스도 잡혔고요. 예, 케빈 두란트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LA 레이커스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코비 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여름에 이게 나온다고 해요. 이거는
크림에서 그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 건가?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26년 여름에 레이커스 버전이 나온다고 하고요. 마커스 스마트의 활약 25득점, 7어시스트, 5스틸 그리고 62%의 슛 성공률, 3점 슛은 7개 던져서 5개. 뭐 깔 데 없는 활약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공격 수비 모두 잘 되었다. 네, 뭐 경기 조율, 수비, 뭐 공격 모든 것이 다 좋았다. 3인방, 예, 2차전은 LA 레이커스는 2차전 이 3인방 활약이죠.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시리즈는 LA 레이커스가 2대 0으로 2승 무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뭐 또 나오겠죠. 이제 뭐 휴스턴에서 또 불행해요. 예, 케빈 듀란트. 로켓츠에게 뭐 다음 시즌 안 돌아올 거다. 그래서 듀란트하고 휴스턴은 이제 트레이드, 파서블 트레이드를 노릴 것 같다. 이게 뭐 항상 반복되는 거라 이게 거짓말이든 진짜든 소스가 믿을 만하건 아니건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듀란트는 계속 어떤 요런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휴스턴 로켓츠에는 제가 볼 땐 생군하고 듀란트는 사이가 안 좋아요. 생군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듀란트한테 좀 배우는 모습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듀란트한테 뭔가 지시하고 뭔가 근데 이제 듀란트 입장에서는 생군이 본인에게 그런 걸 할 급이라고 안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가 서먹서먹한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 듀란트는 아마 휴스턴에 뭐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정말 기적적으로 잘 통과하고 2라운드, 3라운드 뭐 이렇게 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듀란트는 그냥 한 시즌 휴스턴 로켓츠 소속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듀란트는 그러니까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나 혹은 LA 레이커스 이런 쪽이 아닐까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뭐 셀러리나 이런 것들은 차치해 놓고 네, 뭐 일단 그런 기분 좋은 상상, 기분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